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박평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뭐 갑자기 감사합니다. 박평은 뭐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 499회 음. 설날 연휴에 올라가는 방송입니다. 네, 근데 박평은 근데 우리보다 햄버거가 더 반가웠던 것 같아. 오자마자 맛있는 햄버거를 주셔서 먹고 나니까 기분이 한층 좋아졌어요. 이게 출판계에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뭐가요? 그러니까 박평이 되게 뜻밖에도 햄버거 마니아라고.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박평이랑 소문이 파다되는데 박평이랑 몇 번 햄버거를 드시러 다녔던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 사장님이신가요? 네. 햄버거 많이 하면은 저 그 화제의 고든 램지 막 14만 원 버거 이런 거 먹어봤습니까? 그런 거 먹어보지 못했고 그냥 동네 이름난 아니 햄버거들을 그러니까 먹으러 예를 들면 다니죠. 뭐 맥도날드에서 최근에 무슨 버거가 나왔는데 기존의 맥도날드 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특장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버거킹에서 무슨 버거가 나왔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수제버거 말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 버거를 좋아하는군요. 패스트푸드 버거들에도 관심이 아니 근데 많고. 오히려 그 직장인의 애환인 그렇죠. 거죠. 빨리 먹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 수제버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버거들의 변화들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그 많거든요. 생존해야 되니까 그들도. 그럼요. 그런 건 재밌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풍문을 전해주신 분이 또 따라서 또 몇 번 먹어봤는데 어디가 좋아졌다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투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아무튼 햄버거 좋아합니다. 오늘 네. 햄버거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뭐 책 한 권 쓰세요. 아무튼 버거 이런 거. 아니 그냥 좋아하는 취미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뚱님 시즌4를 독지가의 손으로 다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프로 시즌 오프너 장강명 작가님이 열어주시는 시즌 첫 방송은 늘 설렘과 기대 가득한 매해 루틴이 될 것 같네요. 요즘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이슈들 속에서 우린 구닥다리 방식으로 꼭 실물 영접으로 봐요. 면대면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책걸상은 더 좋습니다. 2020년은 100권을 목표로 북 페이스메이커 책걸상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야. 100권, 야. YG는 1년에 몇 권 정도 100권 넘게 읽으세요? 100권은 넘. 작년에 110권 읽었더라고요. 100권 정도 읽으시는구나. 114권 정확하게. YG는 한 1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읽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재수없는. 네. 아니 근데 정말 더 숫자죠.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좀 빠듯하게 책들을 읽는 편인데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면서도 막 성취도 되게 많으신 분들 보면 약간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저분들은 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또 저 독서 시간을 확보를 하나. 근데 그 읽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나요? 점점 책 읽는 양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일정 수준이 계속 유지되나요? 저는 계속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땡땡님 우연히 YG님과 패친이 되었고 자연스레 YG와 JYP의 책걸상 오디오 클립을 접하게 되면서 책과 조금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수익성 없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제작비 펀딩에 2년 연속 성공하시면서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청취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작년에는 펀딩 진행되는 줄 모르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소액이지만 저도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어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책과 친해지는데 선한 영향력을 준 프로그램에 고마운 마음도 전해봅니다. 마그넷 잘 받았습니다. 네, 그 땡땡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시기도 한데 목포에 거주하시고 카페를 경영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진짜 우리 그 마그넷을 이렇게 부착한 사진까지 같이 본인의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동광동 호랑이님 댓글입니다. 네, 동강동 호랑이님. 새해부터 시즌4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기뻤습니다. 부지런하신 YG와 JYP께 감사의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좀 전에 지난해 소개해 주신 기리노 나소의 아웃을 읽었어요. 읽는 내내 발에 서늘하고 이물감 가득한 뭔가가 걸려 있는데 소름 끼쳐서 차마 쳐다보지 못하겠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냉정하고 잔인한 묘사를 읽으며 불편했는데 어쩐지 그 묘사 멀리 뒤편으로 일본 사회의 진실이 희미하게 보이는 묘한 느낌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기리노 나소 작가의 다른 작품을 더 봐야겠다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웃이라는 작품의 매력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냉구님 댓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정진영 작가님 출연 꼭 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책걸상 출연하시길 펀딩 참여까지 의리의 작가님 대성하시고 아재들과 케미도 기대되네요. 시즌 5 하면 개장 전문 작가 장강명 작가님과 같이 4명이 나오시는 케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난 에피소드 작가 소개 좋습니다. 네, 그 정진영 작가님께서 또 댓글을 다셨어요. 방송 내용 들으시고 헐 정읍에서 단편 초고 쓰고 쉬면서 방송 듣다가 제 이야기가 나와서 깜놀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걸 짜내면서 지쳐 있었는데 들으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책걸상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야죠.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정지영 작가님 새 책 나왔을 때 좀 맞춰가지고 네. 그때 한번 소통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셔도 기존에 내셨던 좋은 소설 좀 알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새 책 나왔을 때 그 홍보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면 더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책의 저자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와 닮은 듯 다른 우리의 저자 김영웅입니다. 저의 책을 짧게나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장강명 작가님이 도스토옙스키 좋아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 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시지 않을까 하네요. 참 그리고 저의 책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랍니다. 생물학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둘 다 몰라도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YG가 그 장강명 작가의 도스토옙스키 얘기 막 듣다가 요새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라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작년에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몇 건의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끝물에 이 김영웅 작가님의 닮은 듯 다른 우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책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소재로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읽어봐야겠다라고 꽂아뒀고 잠깐 언급했어요, 진짜. 이런 책도 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딱 아시고 이게 뭔가 이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다 볼 수 있게 뭔가 돼 있나요? 내용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 그쵸. 해시태그 같은 걸 누가 붙이셨나? 누가 주변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그랬을 높을 수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야, 네 책 언급됐다 야 이러고. 아니면 그 기린님께서 책걸상 카페 기린님께서 그 책걸상 한 해 한 해 정리를 하실 때 그 회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써 놓으시거든요. 그게 링크에 잡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신기해요. 자, 김영웅 선생님 제가 아직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앞부분만 좀 훑고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한번 정독하고 좀 JYP 꼬셔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책 읽고 싶어요. 소개를 이렇게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서 적어주시니까. 근데 저도 완독하는 건 실패했는데 박평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다 읽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읽었고 그거 완독했어요. 음. 도스토옙스키 책 중에서 완독한 건 이제 제와벌하고 이렇게 2권은 읽었죠. 아니 그 두 권은 안 독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병상에서 읽어서 완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침대에서 이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책이었거든요. 병상에서도 읽을 수 있는 더 재밌는 책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웠던 시절로. JYP는 절대로 절대 안 읽을 거예요. 근데 무인도에 건강할 때도 안 읽는데. 무인도에 책은 딱 까라모초파가 형제를 한 권밖에 없어. 그럼 읽겠지. 아 그런 극한 상황 정도가 되어야 그러면 읽는다. 읽겠죠. 네, 네. 어디 뭐 징역을 갔는데 외부 책 반입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깜빵 안에 그 책만 떨렁 있다 그러면 읽겠죠. 네. 맞아요. 자, 오늘 499회인데요. 499회, 500회, 501회 뭐 그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500회 특집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신년이랑 500회 특집의 그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게 뭐 400회도 아니고 500회인데 뭐라도 또 특집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 뭐 무한도전은 매주 특집 하더만. 근데 저 이렇게 심드렁하게 뭔가를 특집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강제 특집. 강제 특집. 아 그리고 또 연휴잖아요. 이게 책걸상 제작하다 보면은 가장 애매한 게 연휴가 껴있을 때가 좀 애매해요. 뭘 애매해요. 그냥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휴일이든 뭐든 그냥 계속 내보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휴 동안은 우리도 일을 안 하니까 약속 잡기도 어렵고. 뭐 생방송도 아닌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500회 특집 1탄으로 뭘 준비했냐면 지금까지 소개는 안 됐는데 나는 정말 소개하고 싶었다. 아니 혹은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음. 뭔가 그 소개했던 당시의 분위기도 뜨뜻미지근했고 애청자들의 반응도 그 역시 뜨뜻미지근해서 성에 안 차.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성에 안 차는. 그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짧게 잠깐 음. 얘기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2회차에 걸쳐서 길게 얘기한 그런 건 게 아니고 뭐 책 실제로 나는 소개했는데 아무도 그게 소개된지 모르고 뭐 이런 모르고 이런 거. 사태가 벌어진 책. 그래서 이제 특히 YG가 유혹하는 YG도 가끔 합니다만 이건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책걸상에 이제 뭐 특정인 뭐 JYP겠죠 주로 저 인간이 별로 반응을 안 보여가지고 소개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많죠 진짜. 가슴에 한이 맺힌 책들이 많은데 주옥 같은 책들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 소개를 하고 가끔씩 꿈에 나타나요. 박평님도 야 이건 정말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정말 아깝게 500회가 되도록 아직도 소개를 못한 책 이런 거를 이제 하나 가지고 오고 뭐 저도 전 뭐 안 가져도 되는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색 맞추기로 500회 특집을 하자니까 그리고 또 이런 컨셉으로 제가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그 JYP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은 야 500회나 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걸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가 알 수가 있냐 이러면서 반응을 하셨더랬습니다. 자 YG부터 가봅시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소개를 못해서 꿈에 나타나는지. 저는 앤서니 도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우볼빛. 우볼빛. 우볼빛이라고 하나요? 네.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가지고 왔는데 책 처방이나 혹은 여름휴가 특집에 언젠가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이 멤버로 있을 때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추천 받았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고 제가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좀 들여다본 기억도 나는데 아주 가뿐하게 버렸던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두 권이에요. 두 권이죠. 네. 각 권이 막 두껍진 않은데 그래도 한 두 700쪽 권. 이상 되는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근데 너무 저는 이 책은 좀 난감할 정도로 책걸상에서도 반향이 없었던 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반향이 좀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미국과는 반응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미국에서는 2015년에 일단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퓰리처상 받은 소설? 뻔한 소설 아니야? 오바마가 읽는 소설 아니야?
그리고 가끔 오바마가 읽었다고 JYP도 따라서 읽는 소설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진짜 노예요. 진짜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2015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퓰리처상과는 별개로 2년 넘게 뉴욕타임스 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 그냥 상위가 아니라 1,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위를 계속해서 차지를 했었던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처음에 이 작가에 대한 호감이라던가 아니면 퓰리처상의 명성 때문에 손을 들었던 독자들이 읽고서 이 책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입소문을 냈고 그 입소문 때문에 또 읽게 된 사람들도 같이 입소문을 내면서 점점점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초 베스트셀러였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1권 2권 통틀어서 한 3만 부 정도 팔렸다고 들었어요. 3만 권? 3만 부. 네, 3만 권. 반응이 뭐 아주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주 없지는 않았죠. 근데 기대에 비하면 그리고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만 100만 권 넘게 팔렸다고 여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게 전 연령대가 읽기에 다 좋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권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읽기도 좋은 소설이고요. 가족들이 같이 읽기도 좋은 소설이고 때로는 성인 독자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또 그만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을 때 제가 2015년 올해의 책으로 당시에 다니던 공장의 매체에다도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아마 박평이 편집자였을 텐데 박평 출판사에서 나왔던 세계의 문학이라고 하는 개간지에다도 제가 서평을 하나 써가지고 기고를 했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선물도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책걸상에서도 잠깐씩 언급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다시 한번 좀 이 책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1, 2권 합쳐서 3만 권 팔렸으면 반응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뭐 3만 권 팔리는 책이 몇 개나 된다고.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가? 이름 명성이 높아서.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반응이 있어도 될 만큼의 대중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읽어보면 되게 좋고 의미도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이거든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근데 감동적이기까지 하고 주인공들도 성인이 아니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그래서 주인공이고. 이제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을 법한 또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숫자로 보면은 적게 판매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화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저는 민음사에서 마케팅을 잘 못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것도 박평 출판사에서 네, 나왔군요. 박평 출판사에 나와서 박평도 읽으셨고. 네. 박평도 읽었는데 YG가 저렇게 막 열심히 소개하자고 하는데 크게 반응 안 보인 거는 박평은 뭐 그냥 그저 그랬다 뭐 이런 뜻 아니요. 아닙니까? 2017년도에 뭔가 제가 뭐 그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저도 제 발등이 그냥 불이 났던 상황이 하여튼 아닐까. 재밌게 읽으셨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우리가 볼 수 네. 없는 모든 빛은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꿈에도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꿈에 나타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꿈이 어떻길래 뭐 여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아니 전혀 아니면은 여주인공이 나타난 게 꿈속에서 책을 읽었어요. 뭐 북클럽이 아니면 모여서 이번 소설 속에 꿈속에서는 인물이 되어서 뭐 거기 아니, 막 2차 대전 때 뛰어다녔어. 뭐 지금 뭘 한 검색을 거예요? 해보면 책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음. 근데 그 인상적인 책 표지가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이게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 있냐면 그 작년 한 11월 정도에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스의 북리뷰 섹션이 만들어진 지 125년이 됐대요. 1896년에 처음으로 그 북리뷰 섹션이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1월에 그 뉴욕타임스 북리뷰 섹션에서 어떤 특집을 했냐면 미국의 50개 주와 해외 67개국에 흩어져 있는 뉴욕타임스 독자들에게 소설, 회고록, 시집 같은 픽션들 가운데 뉴욕타임스에서 소개한 125년 동안 소개한 책들 중에서 너의 원픽은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125년 전부터 그거를 쭉 봐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한 2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물론 그 20만 명에게는 지난 125년 동안 어떤 책들이 소개가 되었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을 제공을 했죠. 페이지에다가 리스트업을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쭉 훑어보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원픽이 뭐냐. 근데 1등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예요. 1등은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고, 그다음에 뭐 1984년에 나온 조지 오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시 말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네, 조지 오웰이 쓴 1984 이거 1984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1949년에 나온 1984 같은 책도 있고, 어쨌든 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도 있고, 1939년에 나온 뭐 스콧 피츠제럴드의 1925년에 나온 위대한 개츠비 같은 책들도 있고, 이런 책들도 다 그 책들이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 북리뷰 섹션에서 비중 있게 소개를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거기에 21세기 책이 당연히 몇 권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 21세기 책 중에서 가장 수위에 올랐던 책이 바로 이 2014년에 미국에서 나온 이 앤소니 도우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에요.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줘봐요.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내용 자체는 사실은 소개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요. 아니 설정이라도 배경이라도 제가 아까 2차 대전 얘기 말만 했는데. 자, 첫째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은 2권의 결말 부분에 만나요. 그러니까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소설에서 진행이 돼요. 자, 여주인공은 눈이 보이지 않는 10대 소녀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10대 소녀고 아버지랑 둘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프랑스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독일군을 피해서 프랑스 변두리의 해변으로 도피를 하는 곳으로 소설의 일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남자 주인공은 역시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10대 소년은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가 꾸민 소년이에요.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가 꾸민 소년인데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전쟁의 막바지에 들수록 이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대 소년들이 징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인 이 어린 소년도 독일군 병사로 징병이 되어가지고 전선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10대 소년으로서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소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독일군을 피해서 파리에서 아버지랑 함께 이 프랑스 해안 지역으로 도피를 간 눈이 보이지 않는 10대 소녀의 이야기가 병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두 사람들 사이에 소설이 진행되는 내내 접점들이 하나씩 계속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조우를 하면서 갈등이 최절정에 이르고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요. 네. 이 소설 읽고 그 읽은 소설가들이 너무 좋은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진짜 끝내주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게 탁월한.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JYP 뭐야? 무슨 소설이야? 이런 표정과 함께 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약간 상투적으로 상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약간 선악구도가 분명한 동화 같은 설정 같은데 절대로 동화 같은 설정도 하나도 아니고, 등장인물, 줄거리, 스타일 어느 것 하나 상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정도 꼬시면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약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가져와 가지고 좀 작가가 지금 시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번 회에 세 권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YG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썼죠. 네, 조금 더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이 정도 아니. 소개하면 또 아쉬워서 꿈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JYP가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네가 뭐 백날 얘기게 말아 나 절대 안 읽는다 이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용 소개, 리뷰 뭐 이런 거를 쭉 보고 있었는데 흥미롭긴 하네요. 네. 이제 이 눈이 안 보이는 소녀가 그 혼자서 조그만 라디오 방송 같은 거를 하네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소년 나치에 들어간 소년이 듣는 거죠.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소녀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해저 이말리를 처음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줄 베른의. 그 점자책을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네, 맞아요. 더듬으면서 손으로 읽는 점자책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파리에서 전쟁이 나기 직전에 약간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준 이 소녀에게 귀중한 생일 선물이 점자책은 아무래도 비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자로 된 이 해저 이말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1, 2권 2015년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YG가 너무 좋은 책인데 책걸상에서 제대로 소개를 못해서 한이 맺혀서 꿈에도 나온다는 네, 훌륭한 소설이었고 박평님도 읽었는데 괜찮다. 그리고 좋은 소설이었어요. 네, 많은 소설가들이 정말 끝내준다. 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보니까 60주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랐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책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볼빛 이 책 나오고 나서 2017년도에 그 리터라는 잡지에서 앤서니 도어 단편 소설을 게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해양생물학자로서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조가비 수집가라는 단편 소설인데, 그러니까 죽어 있는 어떤 조가비 어패류, 그 죽은 폐 그 조개 껍질을 모으는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걸 통해서도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든 영역에서의 정보들을 주는 방식이 되게 굉장히 세련되고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의 저자인 앤소니 도어는 역사와 예술을 전공하고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보스턴 글로브 같은 매체에 과학책 칼럼을 정기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 기술 애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과학책이나 혹은 엔지니어들이 쓴 책을 굉장히 즐겁게 읽고 그런 책들 중에서 혹은 그런 책에 실려 있는 중요한 정보 중에서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같은 것들을 이 과학책 칼럼의 형태로 보스턴 글로브 같은 매체에 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와 전쟁터의 독일군 병사를 연결시켜 주는 매체가 라디오라는 매체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녀가 읽어준 책이 그 줄 베른의 SF 소설인 해저 이말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과학기술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데 대한 성찰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 소설에 보면 언뜻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제가 책걸상 애청자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연령대에 있고 어떤 용도로 이 책을 읽든지 간에 한번 손에 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박평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소개를 아마도 책걸상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책인데요. 그 동화예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저도 동화책 많이 읽어요. 그쵸. 120권 중에 동화책도 있겠죠. 그 동화책인데 작년에 2021년의 작가 그러면 저한테는 뭐 여러 작가들 언급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루리라는 작가거든요. 루리. 네, 루리. 루리. 네. 한국인이고 2021년이 이 루리라는 작가가 이제 문학계에 출연한 되게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두 권의 책을 냈어요. 하나는 긴긴 밤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책인데요. 그 일단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긴긴 밤이라는 책이에요. 서점에서 표지는 됐다 많이 봤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의 책이라고 네. 막 추천하고 또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그랬던 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들이 이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을 때 프론트 페이지에서 막 많이 보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이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순전히 입소문이 난 거죠.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뭐 감동적이다. 루리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계속 나면서 1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됐어요. 2021년에 책이 출간이 됐는데 1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지들을 계속 봤다고 하시는 이유가 10만 부 특별 양장판 큰 책이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한 해 동안 벌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책을 쓰면 10만 부가 팔리지? 우리 사서 보자죠. 비결이 뭔지. 네. 근데 이 긴긴 밤 같은 경우는 그 루리가 글도 쓰고 그림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수입해서 읽는 책들 중에 그런 책도 많고 하니까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창작되는 작품 중에서 글과 그림을 모두 다 한 작가가 썼는데 그것이 독자들에게 되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그래픽 노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픽 노블 수입된 책들 보면 보통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많은 동화책들이 이제 글과 그림이 다 좀 나눠져 있죠. 글 쓰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혹은 영역이 한국에도 이제 생기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작가이기도 했고 출판 산업의 측면에서 네,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영역에서 도롤하게 드러난 작가이기도 하고 그 비룡소에서 황금도깨비상을 받은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은 거의 그림책이에요. 그거는 글은 아주 조금 있고 그림책인데 사실 그림책 같은 경우에 저도 그림책 독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림책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 JYP도 그렇고 와이즈도 그렇고 그림책의 독자가 아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때 그림책을 보겠지만 저는 커서 그림책을 본 경우죠.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전 뭐 아이 읽어주면서 어렸을 때나 커서나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그림책이라는 게 90년대 이후에 네.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창작 그림책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 훨씬 이후에 많이 쓰여졌으니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책을 보면서 자랐으면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까요? 상상력이 JYP는 좀 착해졌을 것 같습니다. 별로 비관적인가요? 그러니까 JYP를 보면 어렸을 때 JYP가 그림책을 읽었다고 한들 사람이 좀 달라졌을까 전혀 상상이 안 지금 되네요. 그림책의 효용을 지금 폄하하는 발언 하신 겁니까? 네, 약간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럽게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걸 잘 모르고 컸다는 거를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20, 30대 성인 독자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여러 지점들에서 이 루리 작가가 뭐랄까 좀 잠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 책에 얽혀져 있는 그림책과 동화에 대한 성인들의 어떤 욕망들을 잘 자극해주는 작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긴 밤은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아서 이 긴긴 밤을 읽고서 울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읽고 덮었어요. 그리고 좋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때 나의 정서가 어떤 정서적 측면이 뭔가 이 이야기를 좀 과잉하게 받아들이게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어김없이 또 눈물이 그 나요?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네. 울었던 자리에서 또 울고 감동받았던 자리에서 또 그렇고 그리고 그 이상 뭐 처음 읽었을 때 좀 뭐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멈춰 읽게 되고 그래서 이 작가의 이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코끼리 무리에서 자란 코뿔소. 코뿔소가 있어요. 이 코뿔소가 지상에 남은 마지막 코뿔소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흰바위 코뿔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흰바위 코뿔소가 있지는 않고 이거는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남은 수컷 북부 흰 코뿔소 수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코뿔소가 이제 지상에서 이 종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뉴스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이 흰바위 코뿔소라는 인물을 만들어냈고 이 코끼리 무리에서 자란 흰바위 코뿔소 근데 인간의 사냥에 의해서 그 뿔도 잘리고 가족들도 있고 완전히 혼자가 된 이 코뿔소랑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 이 펭귄이 같이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코뿔소하고 코끼리하고 펭귄이 같은 지역에 살 수는 있습니까 원래? 제가 소개할 때까지 잠시 코멘트 금지. 네. 근데 펭귄들 중에서 뜻밖에도 저기- 열대 지역에 사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 저 펭귄 전문가한테 우리가 네. 들었었죠 그 네. 내용을. 그 이원 장사한테 들었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 코뿔소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일단 혼자가 됐고 가족을 그렇죠. 잃었고 그리고 상처 입었잖아요. 상처를 입었고 심신의 상처를 다 입었네. 인간에 대한 복수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만난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이 항상 양동이를 물고 다녀요. 근데 이 양동이를 왜 물고 다니냐면 양동이 안에 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알이 어디서 버려진 알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을 품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작은 펭귄이 계속 그 양동이를 물고 다니죠. 그렇게 해서 그 둘이 계속 다녀요. 그 목적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펭귄은 바다를 향해 가야 되니까 어디가 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를 찾아서 그냥 계속 떠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그렇겠네요. 벌어지죠. 근데 너무너무 다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두 이 친구가 서로에게 서로가 되어주는 관계 우리가 되어가는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연대에 대한 이야기, 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 혼자인 우리가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길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들 감동을 받는 걸까 오히려 그걸 좀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할 때 소설에서 감동받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소설 잘 썼다고 할 때 근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단순함이 주는 큰 감동이 있겠구나. 어떤 원형의 이야기의 원형, 우리 인간의 상처를 이제 회복하게 해주는 그 원형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이 긴긴 밤이라는 책은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대마다 이 읽고 나서의 반응이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20, 30대라고 해서 20대라고 해서 조금 더 감동하고 40대라고 해서 조금 냉소적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도 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JYP 같이 이제 동심이 남아 있지 않은 어렸을 때는 있었나 싶은 요런 캐릭터도 읽을 수 있습니까? 보면 눈물 좀 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그 컨텐츠 갑자기 형식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박평이랑 JYP 여기 혼비님 나 이렇게 읽는 거야. 긴긴 밤 별로 길지 않으니까 흥미롭네요. 네. 읽고서 그걸 찍는 거야. 반응을 반응
카메라 놓고. 카메라 놓고서. 그럼 JYP는 연기를 하겠죠. 아, 뭘 연기? 제가 볼 때 읽자마자 가장 빨리 읽자마자 눈물샘이 빨리 터질 것 눈물샘이 같아. 터져? 아, 동심을 찾았다. 동심이라는 게 찾았다. 꼭 나이에 그게 따라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로 아니면 실제로? 진심일 거, 진심으로. 아, 실제로? 음. 4명 중에 JYP가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서야 동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흥미로운 콘텐츠다. 나, 우리 하자 진짜. 나 일단 살래. 책도 뭐 응? 아니 예쁘게 그래서 생겼네. 우리 그거 책도 너무 예뻐요. 어차피 그 책걸상 애청자들한테 보이는 그런 걸 라디오? 해야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틀어놓고 JYP가 책을 한 권 읽는 거야? 책을 한 권 읽는 거지. 그리고 참신한데? 그래서 그 반응.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각자의 언어로 다 풀어내는 방식이 다 너무 다를 것 아니 그리고 같아요. 그때는 다 같이 긴긴 밤을 읽어보는 거지. 보시는 분들도 낭독을? 예고한 다음에 낭독을 아니고 그냥 같이 아, 그러면서 가끔씩 화면을 보면은 JYP가 울고 있어? 울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이런 표정 짓고 있거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YG는 벌써부터 막 눈물을 훌쩍거리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YG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YG가 책을 읽을 때 그냥 거기다 카메라를 하나 켜가지고 그 온라인 생중계를 합시다. 그게 더 빠르겠어요. 아니 긴긴 밤 저는 JYP가 긴긴 밤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 YG만 궁금하지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게 아니, 궁금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책걸상 궁금한 애청자분들 것보다 다 그쵸. 궁금해요. 다 애청자들의 궁금해. 궁금증이 중요하죠. 자,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 긴긴 밤 그걸 뭐라 그러죠? JYP가 라이브 독서? 라이브 독서 아니 독방. 라이브 독서 독방 방송. 라이브 독방 라이브 독방 보시고 싶다. 그리고 JYP랑 같이 긴긴 밤 읽고 싶다. 이런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아니 왜? 그거 너무 참신한 기획인데. 너무 재밌을 것 라이브 같아요. 독방은 여태까지 아무도 생각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정말 참신하긴 하네요. 네. 라이브 독방. 우리 PD의 얼굴은 시큰둥한데 그 몇 시간 동안 내가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인데. 지금 PD 또 오늘 또 피곤하거든. 자, 제가 예상했어요. 이제 두 분이 책 한 권씩만 소개하면 한 회차 분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네, 충분히 나왔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언젠가 한번 소개하고 싶으나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책 뭐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냥 끝낼까요? 제목이라도 얘기하시죠. 그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마루야마 겐지. 이야기했죠. 네, 마루야마 겐지. 제가 비웃었죠. 네가 이런 반응이었지. 네, 그리고 아니 그 책을 마루야마 겐지를 그 마루야마 겐지는 다 읽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겐지의 책 중에서도 두껍고 가장 또 이렇게 잘 안 읽히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천년 동안에 저 아니겠습니까?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 책을 근데 제가 제가 재밌게 읽었다고. 재밌게 읽었을 뿐더러 한 10년 이상 인생 최고의 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년 동안에. 천년 동안에 1권 2권 합치면 한 900쪽 되거든요. 네. 이게 어지간해 갖고는 안 읽는 분량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JYP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데 20대 때는 이게 왜 그렇게 근사했을까 궁금해서 늙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제 그럼 다시 읽어보실 거예요? 늙어서 늙었잖아. 아직 덜 늙었잖아. 팍상 늙으면 은퇴하면 천년 동안에는 이 천년 묵은 나무가 화자가 되는 일단 귀신 신하나 까먹는 그러니까 이거 설정부터 시작해서 의외다. 네. 그리고 이 어떤 이제 만삭의 산모가 그 나무에 목을 매서 죽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 죽는 순간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무 밑으로 뚝 떨어져서. 그래서 이 나무가 자기 천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 살아오면서 만난 산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인간들, 그리고 그 목매달아 죽은 아이 엄마, 그리고 그 아이의
뭐 미래 뭐 이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그 환상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천년 나무 버전이거든. 그런 거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제 한 사람의 생인데 이건 천년 버전. 그래서 이 책을 그때는 정말 감명 깊게 읽고 내가 정말 평생 이런 책 한 권 쓸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마루야마 겐지 책을 여러 권 샀어요. 그 이후에 그 무지개여 모독의 무지개여도 봤고 물의 가족도 봤고 그 에세이도 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좀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루야마 겐지를 이제 읽지 않게 되었죠.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이 이제 몇 살 때 정도입니까? 한 30대 중반 이후에는 기력이 딸려지기 시작. 기력이 딸리고 그때 뭔가 한번 전환이 되나 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아마 세계관이 약간 바뀌었을 겁니다. 마루야마 겐지는 이제 올해 80입니다. 아직도 그 혼자 사는 그 와이프랑 같이 사는 그 숲속에서 이제 나무 막 장작 패면서 지금도 글만 쓰시는데 지금도 거의 아나키스트고 뭔가 이렇게 무정부주의자 같은 풍모 그리고 뭐 인생은 원래 그지 같은 것이고 뭐 이런 이제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도 예전에 그 읽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천년 동안에도 보면은 그 약간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권력을 다 비판하는 네, 뭐 이런 계열이죠. 그래서 20대 때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이제 30대 한 중반 후반 가진 게 많아지면서 마루야마 겐지의 세계관에 별로 예전만큼 동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읽는 게 아닌가. 시류에 영합하겠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도 뭐 계속 책을 내고 계셔가지고 요즘 쓰신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는 마음은 드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년 동안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언제나 하여튼 책걸상에서 네가 정말 애정하는 소설인데 다루지 않은 책이 뭐냐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천년 동안에다. 뭐 그런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천년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긴긴 밤. 근데 저는 긴긴 밤을 안 읽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과 천년 동안을 읽었잖아요. 근데 천년 동안이랑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왠지 통한다. 그리고 그 박평이 리뷰해준 긴긴 밤도 왠지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셋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묵시록적인 사회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책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한 왜냐하면 이제 기득권이 되어서 혁명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도 반사회적. 아니 천년 묵은 나무가 혁명적이면 뭐가 혁명적이겠어? 사회에 대한 마무리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려고 아주 지금? 날카롭고 전복적이고 뭔가 이런 상상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를 그리는 거니까 그런 세계에서 이제 탈피하여서 뭔가 이제 현재를 유지하고 지킬 것이 많아진 그 JYP가 긴긴 밤을 읽었을 때 긴긴 밤을 어떻게 읽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갑자기 JYP는 보수 기득권 꼴통이 되는 분위기네요. 자, 여러분 JYP 라이브 독방 뭐 필요하면 JYP 옆에 YG도 같이 읽어줄 수도 있어요. 자, 긴긴 밤 라이브 독방 책걸상 499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500회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